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찍어볼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오랜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스권 자체는 쭉 꽤 됐어요. 날짜를 좀 보면은 이번 연도 1월에 박스권이 시작이 됐고요. 그죠? 박스권 시작이 됐고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놀다가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6개월 동안 셀트리온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수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 돌파라는 의미는 그러면은 우리가 셀트리온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6,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량과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본전을 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리포트와 함께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지금 구간에서 셀트리온을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셀트리온을 지금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좀 올라갈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과거에 셀트리온의 고점을 찍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위에 구간 그 내려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죠. 여기서도 지지가 한번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탈이 발생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으로 바뀌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간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저항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강하게 올라왔을 때도 이 합병 관련 이슈로 올라오다가도 어떻게 저항선 맞고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셀트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미국, 그죠? 특허 관련된 이러한 보안법, 그러니까 특허 방지법 이런 게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그죠? 가격 조정은 옛날에 받은 상태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오래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바이오 장세가 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지속적인 호재도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휴미라 관련된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 휴미라라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도 개발한 상태고 고용량 휴미라도 개발한 상태인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1%도 안 된다. 셀트리온이 비집고 들어가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비집고 들어 점유율을 5% 정도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현재 자리가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란 말이죠. 그죠?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 그리고 앞에 구간 저항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데. 눈에 보이죠, 여기? 21만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저항선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우리가 돌려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막혀있는 구간은 여기에요. 21만 5천원.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은 19만 3천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박스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구간으로 가면서 한번 눌렸다 갈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 2024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로 인한 바이오 정세가 온다라고 했을 땐 셀트리온의 상승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왜? 시가총액 45주잖아요. 그죠? 나름 바이오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런 임상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지가 나오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공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바이오 시밀러드의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왜 임상을 이렇게 먼저 임상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27년, 28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이전에는 임상을 완료해도 사용을 못해요.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도대체 미리 만들어 놓는지, 이런 부분도 뒤에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임상을 다 진행을 합니다.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을 끝낸 후에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을 타겟으로 해서, 특허 만료되는 시점 몇 달 전부터 이 판매 이거 좀 구축을 해놔요. 임상 시험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딱
특허가 만료된 시점부터 바로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성은 둘째 치고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첫 번째로 들어가서 선점을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가장 잘한 게 누구죠? 바로 램시마죠. 램시마. 자, 램시마도 결과적으로 램시마 SC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똑같아요. 머크랑 똑같은데 램시마 SC도 결과적으로 이제 편의성이죠. 얘도 IV 제형으로 3, 4시간 맞아야 되는 거를 SC형 만들어서 5분, 10분 간편 투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셀트리온도 있는데 잠깐만 좀 보시면 미래 S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여기 보면 반격의 건이라고 있죠. 아마 서정진 회장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게 진벤트라요. 진벤트라가 뭐지 이러실 텐데 미국에서는 제형만 바꾸면 신약으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램시마 SC를 만들어서 이름을 진벤트라로 신약 인정을 받은 그런 약물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진벤트라 SC 장점으로 인플레시마 IV 대비 우월하다라는 내용인데 요것만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벤트라 인플렉시맙 SC는 인플라시마 IV 대비 우리 SC형이 뭐라 그랬죠? 투약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그죠? 비용이 절감되고 투여 시간이 절감되고 안정성과 편의성. 그죠? 금방 끝나니까. 체내에 서서히 흡수됨으로써 일정한 약물 농도를 유지,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IV 제형은 2시간 이상 동안 정맥 주입을 하는 반면 진벤트라는 빠르게 10초 이내 투약이 완료된다. 키트로다가 하고 있는 게 키트로다 SC, 진벤트라랑 똑같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인플렉시맙은 IV는 병원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에 갖춰진 곳에 투약하기 때문에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만 진벤트라는 집에서 투약함으로써 관련 비용이 절감하다. 왜? 주사기로 꽂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IV 제형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진벤트라는 혈관 주사 관련 부작용이 없고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에 편의성이 높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인플레시마 유지 요법의 경우 8주마다 투약, 진벤트라는 2주마다 투약이다. IV는 투약 이후 약물의 혈중 최고 농도는 높으나 다음 투여 전 혈중 최저 농도는 2주마다 투여하는 진벤트보다 낮다. 이 때문에 진벤트라는 인플렉시마 IV보다 일정한 농도로 체내에서 안정적인 치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벤트라는 IV 유도 요법 이후 진벤트라 유지요법 궤양성 대장암에서 54주차 임상적 관해 43%, 그 다음에 크론병에서 하수 5주차 임상적 관해 63%를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AGA 가이드라인에서 인플레시마 IV에 관해 유지 비율이 높다. 이는 SC 제형의 우수한 PK 프로파일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플레시마 SC, 그죠? 셀트리온 관련돼서 위약 조정관의 유지 비율 자체가 높은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효과에 뒤지지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복제약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효과가 더 뛰어나다. 그죠? 그거를 반증해 주는 건데 복제약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더 싸요.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복제약 쓰겠죠. 가격이 싸니까 효과도 좋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결과적으로 계속 뒤에 따라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트로다도 결과적으로 키트로다 약물이 특허가 만료되면 이 셀트리온도 키트로다 관련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애들도 만들어 따라올 거란 말이야. 키트로다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 스카이리지라는 데도 뭐 적응증을 획득했다 뭐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신규 기전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낮은 리베이트 할인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이미 시장에서 잠식되어 있는 약품을 제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 뭐 30%, 뭐 어디 화이자가 20%, 머크가 1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 시장에 치고 들어오려면 일단 우리 거 한번 써봐줘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가격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선점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이 미국 제약사 특허 남용 제한, 한국 바이오시밀러 날개 단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렴한 처방법 통과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키트루다를 제형을 바꾸는 거죠. SC 제형으로 바꿔서 이제 투여를 편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투여가 편리하게 된 건데 이 특허권 자체가 다시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방지하고자 만든 게 특허 남용 제한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남용, 이게 특허 남용이 제한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날개를 단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이런 제형으로 특허를 유지했었는데, 특허 기간 유지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74개 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널 약품. 자,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기한이 만료되면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부터 매출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을 쓴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 특허를 내는 특허권 강화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특허 덤블로 부른다. 오리지널 이 약품의 성분은 물론이고 작용 기전과 제형 등 다양한 특징을 세분화해 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복잡하게 중첩하는 전략이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가 인하가 힘든 거고, 이런 부분을 뭐 한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특허권 남용을 제한을 둬서 뭐 하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의 진출을 막지 않겠다. 최대한 용인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또 하나 보면, 자, 글로벌 매출 1위였던 휴미라 복제약 범람 속 세대 교체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 복제약이 뭐예요? 바이오시밀러죠. 자, 2002년 FDA 허가를 획득하고 2012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으로 등극했다. 미국서 바이오시밀러 공세 개지, 에브비 차세대 약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휴미라는 게 에브비 거였는데 얘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공격을 당해서 계속 약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랑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차세대 약물로 뭐 대체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쉽게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년간 글로벌 매출 1위를 지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가 황혼기를 맞았다. 에브비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주요 의약품 중 하나다. 휴미라는 차세대 치료제인 스카이리치와 림버크의 주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자리를 넘길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휴미라는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 1위를 차지했다. 지금은 키트로다 할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고 22년까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왕좌를 지켰다. 세계 최고 매출 약품이니만큼 바이오시밀러들이 다수 출시됐다. 유럽에서 승인받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8개 사, 14개 품목 이상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 나왔던 특허 방지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자, 휴미란 전체 매출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보호 등으로 지난해 1월 30일을 첫 제품을 출시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16년에 만료되었던 특허를 연장해서 8년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후발주자의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늦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130여 개에 이르는 특허를 통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입을 늦췄다. 유럽에서 휴미라의 특허는 6개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FDA는 지난해 이후 8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했다. 업계는 미국 의약품 판매 중간 관리자인 약제급여관리 기업 등 시장 특이성으로 휴미라 매출이 단숨에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 에브비의 휴미라 미국 시장 방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올해 2월까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한 미국 시장 점유율은 4%이다. 여전히 오리지널 의약품이 휴미라가 시장 점유율 96%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4월부터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신규 처방 건수는 3월 29일 640건에서 4월 5일 8,300건으로 증가했다. 신규 처방이 급증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은 36%로 확대했다. 자, 산도스 하이모리 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성장의 93%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휴미라 미국 매출은 17억 7,100만 달러, 2조 4천억이다. 전년 동기 3조 7천억 대비해서 40%나 줄었고, 지난해 4분기 미국 시장 매출은 3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자, 휴미라 미국 매출 감소는 바이오시밀러 영향도 있지만 차세대 약물 판매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휴미라를 개발한 에브비는 차세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와 림버크로 휴미라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스카이리버치와 림버크는 휴미라의 바통을 이어받아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휴미라 여기서 봐야 될 게 휴미라 셀트리온 치면은 뭐가 나와요?
삼성 에피스 셀트리온 난공불락 휴미라 공략 나선다 라는 내용인데, 휴미라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아까 말했던 이 하이리모즈 얘네들이 점유율이 급성장해서 휴미라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자, 바이오시밀러에겐 큰 기회가 될 듯이란 내용인 기사인데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지난해 7월 특허 만료 이후에도 올해 초까지 9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던 휴미라 점유율은 최근 70% 떨어졌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라는 내용이요. 자, 보고서에 따르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산도즈 하이리모즈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82%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10%대로 치고 올라왔다. 하이리모즈는 미국 거대 보험사인 CVS 헬스 자회사 코다비스와 단독 공급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나섰다. 이어서 하드리마, 암젠비타가 2%, 1% 점유율을 차지했다. 기타 점유율은 2%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셀트리온이 휴미라 시밀러를 이미 다 개발했단 말이에요. 고용량 휴미라 시밀러까지 만들어 놨어. 고용량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이 점유율을 못 잡아가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휴미라 시장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셀트리온 지금 단기적인 주가 시세는 이 휴미라 관련돼서 점유율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가 있죠. 그죠? 미국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걸 한번 뚫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자, 지난해 1월 암제비타가 출시된 이후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나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등 총 10개의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특허가 만료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외 바이오시밀러는 뭐 이렇게 있다. 올해 2월까지도 96%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이던 휴미라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CVS 헬스케어의 자회사 CVS 케어마크가 4월 1일부터 휴미라를 선호 처방진 목록에서 제외하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전국 상업 처방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에서 휴미라는 이제 우리 보험에서 안 해줄래. 안 해주고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로 할 거야. 이런 거죠. 값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도 이득이죠. 휴미라 처방해줘서 보험금 지급할 바에는 바이오 시밀러 싼 거 해서 지급해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IRA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대형 제약사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특허 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연간 환자 부담금이 8천억 달러를 넘어가는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사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 그죠? 보험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셀트리온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 시장의 보험사들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던 뭘 해서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요? 셀트리온의 약물을 쓰게 해야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방할 때 셀트리온 약물을 쓰면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또 휴미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램시마, 진벤트리 그걸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휴미라도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PBM사인 스크리피우스 관계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보고서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아달리무마 바이오시밀러 도입 전략은 비용 절감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 있죠? 비용 절감 내용. 자, 비용 절감만이 바이오시밀러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라면서 향후 메디케어 가입자 최대 부담금이 $2,000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저가 의약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미국 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 상태로 두 곳 모두 휴미라 점유율이 흔들리며 시장의 열린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쵸? 그 셀트리온의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20ml, 40ml, 80mg 다양한 용량 제형을 출시한 것은 물론 올해부터 로우 WAC 버전의 유플라이마 출시하여 미국에서 이중 가격 전쟁을 운영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형 PBM 중텀의 공보험 처방집에는 하이 WAC 유플라이마가 등재됐고, 또 다른 대형 PBM 중 하나 라우 WAC 유플라이마가 처방집에 등재되는데 성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등재됐다라는 것은 옵션으로 셀트리온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저는 셀트리온의 핵심이 고용량 휴미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용량 휴미라.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 고용량 휴미라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셀트리온도 결과적으로 이제 직항만 없이 이제 직항만을 구축을 했는데, 직항만 없이 해외 유통사와 협력하면 20% 30%가량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초기 관리비가 들더라도 직항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에는 유플라이마와 베그제말 직접 판매를 시작했다. 베그제말 출시는 8개월 만에 미국 보험 가입자의 85%, 유플라이마는 5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일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일단 팔려야 돼요. 팔려야 된다. 점유율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까도 봤지만 휴미라 그 점유율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빠르게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점유율을 뺏기면은 한 번 뺏긴 점유율은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빠르게 찾아오는 이슈가 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차트로 보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월봉상, 그죠? 월봉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 추세, 저는 크게 봤을 때 1파 2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1파 2파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은 결과적으로 이 3파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지 않을까. 1파 2파 나오고, 특허가 만료되는 20년도 말 시점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선 반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러한 매물대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도 괜찮아요. 셀트리온도 괜찮고,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눌림목. 그래서 내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눌림만 놔도 돼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한 번만 눌려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번 담아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뭐 궁금하신 점 있거나 셀트리온 관련된 뭐 정보방 문의는 위에 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010-9205-6329로 셀트리온 구독이나 셀트리온 선물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정보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대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꼭 참여하시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셀트리온은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코로나 때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에요.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죠. 많이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이때 샀어요. 이때 사가지고 분할 매수 시작했거든요. 이때 27만 원쯤에 사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주가 먹어서 여기서 팔았어요. 이 구간 35만 원쯤 팔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수익을 거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휴미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고용량 휴미락을 시장에서 빨리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일단 시장 점유율을 좀 살짝 뺏기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우리가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